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18화 목정 구망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우강이 완달에 대한 건을 보고하러 황급하게 누군가를 찾아갔었죠. 제가 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구망이었습니다. 5행관 중 수정으로 우강이 등장했고 이번 화에서는 목정으로 구망이 나온 셈이죠. 구망에 대해서는 그 정체가 궁금해서 1부 때부터 여러 조사를 했었습니다. 동방과 나무의 기운을 지배한다는 천신 태호를 보좌하는 것이 구망이고 산해경에 묘사되기를 동방에 구망이 있는데 새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두 마리의 용을 타고 다닌다 라고 되어 있었죠. 사실 일부에서 구망은 불과 귀신을 주로 쓰면서 나무신으로서의 모습이 거의 없었기에 그냥 작가님께서 이름만 따다가 쓰신 걸로 예상했는데요. 먼 옛날에는 목신으로서 활동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해경대로라면 구망 또한 새의 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나중에 항마전 때 혹시라도 옷이 벗겨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 옛날에 구망이라서 그런지 지금의 모습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늘 차고 다니는 금색 귀걸이가 없습니다. 구망은 늘 큼지막한 금색 뱀 귀걸이를 차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요. 뒤통수에 늘 있었던 문양도 없습니다. 무언가 큰 귀신이 다른 자에게 기생할 때 이 문양이 생기는 듯한데요. 황유의 뒤통수에도 이 문양이 있었죠. 황유의 뒤통수에 기생했던 큰 귀신은 바로 구망의 귀신이었습니다. 까치목골에서 무커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기도 했고 2부 막판에 아랑사의 기폭발로부터 황유와 아비사, 가오리를 지켜준 것도 이 구망의 귀신이었죠. 그 외에도 황유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등장해서 구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망의 뒤통수에 기생하고 있는 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먼 옛날 구망이 곤륜에 있을 때는 분명히 저런 게 없었는데 앞카 쪽으로 붙고 나서 생긴 이 귀신의 정체는 과연 뭘지 궁금합니다. 스토리 진행상 3부에서 밝혀질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잠시 딴 데로 샜는데요. 구망은 우강에게 완달과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받습니다. 추궁의 불로 공격했지만 완달은 흰산의 힘을 쓰지 않았다. 가지고 갔던 현주도 노랑색 그대로였죠. 천재는 대체 왜 완달이 흰산의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라고 했을까 궁금했는데요. 이번 화를 보고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만약 완달이 흰산의 힘을 여전히 쓰고 있다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침략하지 않으려는 거고 흰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계획대로 침략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흰산을 노리는 이유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제가 흰산의 힘을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천재마저 그 힘을 노리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심지어 과거 초대 흰산의 주인이었던 불암 때 이미 한번 흰산을 침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튼 구망과 우강의 말을 들어보면 둘은 흰산과의 전면전을 썩 반기는 입장은 아닌 듯합니다. 우강은 되려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주를 조작해버릴까 생각할 정도인 것 같죠. 천재한테 저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구망은 일단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쟤를 설득해보겠다고 하는데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기필코 이기겠다고 전의를 불태웁니다. 쟤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싸운다면 완달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구망은 쟤에게 보고하러 가기 전에 우강의 찢어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데요. 우강이 왜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혔냐며 구망을 타박합니다. 천재를 보좌하는 오행간 둘이서 옷 가지고 티격태격 친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묘한데 개인적으로는 우강의 사망 플래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망도 언젠가는 변절해서 앞카의 편에 서게 될 텐데 이번 흰산과의 전쟁에서 우강 및 동료 오행간들의 죽음이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어서 구망이 천재를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밝고 하얀 빛을 내뿜는 거대한 벽을 배경으로 천재가 서 있는데요. 구망의 몸 크기와 천재의 몸 크기를 비교해보면 천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 주변에 또 다른 4명의 존재가 있는 듯한데요. 이들은 구망과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천재만 유독 엄청나게 크네요. 이들의 정체를 예상해보자면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오행관들이 모시는 천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신 구망은 태호, 화신 추궁은 염제, 쇠의 신 욕수는 소호, 물의 신 우강은 전욱이라는 천재를 모신다고 설명드렸었죠. 여기에 천재 위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흑의 신 후토가 모시는 황제입니다. 누를 황자를 써서 누런 임금이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중앙의 거대한 존재는 아마 황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 황제는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번 화에서 나왔던 현주도 있는데요. 현주는 검붉은 색깔의 구슬로 세상 만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호형에서 현주에 대해 언급됐던 설명과 똑같은데요. 우강은 이 현주를 통해서 완달이 흰산의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현주라는 아이템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천재의 정체가 바로 이 누런 임금 황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 같네요. 다시 돌아와서 천재와 구망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역시 천재는 흰산의 교체기에 흰산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아카의 탄생을 예견한 것은 완달뿐만이 아니었죠. 천재도 구망도 모두 그 계시를 느꼈기에 이번 흰산의 주인 교체기에 거사를 치르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 라오허도 골륜 편으로 만들었고 완달이 흰산의 힘을 환원하고 소멸하는 순간 흰산을 침공하려고 기다린 듯 하죠.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완달이 흰산에서 힘을 거의 다 환원한 시점에 끊고 밖으로 나왔고 후계자를 제 손으로 때려잡은 뒤에 다시 복귀한 것이죠. 골륜 입장에서는 완달이 왜 이러는 건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셈입니다. 완달이 다시 환원을 멈추고 흰산의 힘을 도로 받으면 어떻게 하지? 혹은 완달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궁극의 존재 아카에게 힘을 넘겨주면 어쩌지 등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아졌죠. 지금 완달은 흰산의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재로 하여금 흰산 침공의 유혹을 느끼게 한 듯 합니다. 우강을 통해서 완달이 흰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확인까지 했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당장 침공하려고 한 거죠. 천재가 이토록 흰산의 힘을 신경 쓰는 이유는 과거 불안과의 싸움에서 흰산의 힘에 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 백호놈한테 흰산의 힘 때문에 당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구망은 양측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아마 외눈박이 군사로부터 완달의 진짜 힘을 보고 받았을 텐데요. 흰산의 힘이 없다고 해도 완달은 무시 못할 존재라는 것을 구망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한다면 물론 완달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지만 흰산의 힘을 못 쓴다고 깔보거나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완달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것이 구망의 생각이었죠. 구망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천재에게 전합니다. 천재께서 융합을 유지하시고 결사를 각오해야지만 완달을 이길 수 있다고 직언하는데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야 된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천재는 구망의 보고를 제대로 들은 건지 만 건지 아직도 완달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딴소리를 합니다. 내가 흰산의 힘도 없는 완달 따위를 상대하는데 사생결단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하하하 너의 말이 옳다 구망 걱정 말아라. 나는 완달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 마라 구망 내가 뒤를 바칠 것이니 흰산과의 전쟁에 결사로 임하라. 천재가 원래 이런 캐릭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망에게 네가 앞에 나가서 완달과 싸우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구망은 천재의 명을 듣고는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이 또한 말뿐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는데요. 천재가 결사의 각오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네가 나가서 싸우라니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뒤를 받쳐준다는 게 대체 뭘 해준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천재는 흑룡을 잡은 완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구망은 천재의 융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4명의 존재들과 협력이 잘 되는 걸 융합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존재와 하나가 돼서 합일된 상태를 융합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융합이 잘만 유지된다면 완달이든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지만 이게 깨진다면 전력이 상당히 약해지는 듯해요. 힌트가 조금 있을까 문헌을 더 찾아봤는데요. 지난화 영상에서 설명드린 5명의 천재 중에 황제와 염제를 일컬어서 염황이제라고도 한답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염황자손이라고 칭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구망이 말하는 융합은 황제와 염제가 하나의 몸으로 합체된 염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골륜과 천재에 대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완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서쪽 동맹인 라오허부터 북서쪽 동맹인 뿔 달린 종족, 북쪽 동맹인 지하 종족들에게 교지를 보내서 전쟁을 수행할 병력을 보내라고 명하죠. 실루엣만 봐서는 각각 어떤 종족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북서쪽 동맹 애들은 상당히 고산지대에 성을 쌓고 살고 있고 북쪽 동맹 애들은 굉장히 척박한 땅에 깊은 굴을 여러 개 파고 거기서 살고 있는 듯 하죠. 완달의 교지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라오허가 듣고는 가뜩이나 천재가 벼르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며 속으로 경악을 하는데요. 무슨 북한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줄 알았습니다. 풀버전으로 감상해보시죠. 늙고 힘없는 신들이 주제도 모르고 다시 흰산을 넘본다면 불에는 불, 전쟁에는 전쟁으로 쓸어버릴 것이다. 졸렬한 그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 다시는 흰산을 넘보지 못하도록 가르칠 것이니 이 땅의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하늘에 숨어 사는 저 간특한 신놈들은 이제 땅으로 떨어져 개처럼 기어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오허가 듣고 경악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완달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썼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종의 허세 전략인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흰산 쪽의 전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완달 자신은 흰산의 힘을 거의 다 환원한 상태인데다가 몸도 안 좋고, 흰산의 삼형제는 전부 다 묘역에 묻혀있고 압칸은 아직 어립니다. 싸울 만한 장수가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건 천재가 혹여 이 기세에 속아서 싸움을 피하도록 유도하거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간의 부락을 찾아간 완달 신하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호형에서 녹지가 나오니까 좋네요. 교지를 들고 간 걸 보니까 완달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 있나 봅니다. 이들은 흥계라는 인물을 찾으러 갔는데요. 완달이 일러주기를 자기보다 훨씬 크다라고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들마다 일단 일반인의 2배 이상 키도 덩치도 커서 찾는데 애를 먹죠. 흥계는 대체 어디서 따오신 이름일까 검색을 해보다가 놀랍게도 여진 정수로 또 검색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달과 여진이라는 부부는 흥룡 백룡과 싸우고 난 뒤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남자 아기 이름은 흥계, 여자 아기 이름은 모란이라고 합니다. 작품에서도 어쩌면 완달의 옛 아들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중 언급을 들어보니까 흥계는 얼음굴에서 있다가 나왔고 일족들이 운조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무려 9대 위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은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레조부, 곤조부, 잉조부, 운조부로 이어지는데요. 한 대에 50년으로만 쳐도 계산대로라면 흥계는 적어도 400년, 많이 치면 1000년 이상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흰산의 일족이라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겠네요. 여튼 불악의 인간들이 운조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흥계는 인간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은 듯 합니다. 자손들이 번성해서 일반인들보다 2배 이상 큰 덩치가 된 일족이 되었고, 이 일족이 멸족하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 자손을 낳고 명맥을 이어갔겠죠. 여기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쩌면 홍위부나 가오리가 이 흥계의 먼 자손이지 않을까 싶어요. 홍위부의 경우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건 가오리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특별한 혈통이 아닌 이상 수련만으로 이런 힘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흥계의 자손이라고 보기에는 둘 다 체격은 크지 않아요. 가오리 아빠도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루엣으로 보면 체격이 왜소해 보이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홍위부와 가오리가 흥계의 자손이라면 흰산 일족과 커넥션이 생기게 되고 지금 미친듯이 발전하는 이 스토리에 드라마틱하게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